어제도 대규모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차은택 씨하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오늘 기소가 되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먼저 차은택 씨는 포레카와 관련돼 있죠. 예. 그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레카를 한모 씨라는 사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이 협박을 먼저 송성각 씨랑 같이 했죠. 그래서 송성각 씨는 같이 이제 공범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뭐 묻어버리겠다, 세무조사를 시키겠다, 뭐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수 그 지분의 80%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한 그 포레카 그 강요죄 이 예. 부분이 있죠. 직권남용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KT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이동수라고 하는 자신의 지인인데요. 광고계에 이 사람을 전무로 입사시키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첼시 소유죠. 이 회사에다가 일감을 주도록 그래서 약 70억 정도의 일감을 강제로 따냈다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개인 비리도 있다고 합니다. 차 씨의 경우에 자기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아프리카 픽처스라고 하는 그 광고 회사가 있는데요. 이 광고 회사를 2006년부터 2016년 요 10년 동안에 약 10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범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 포레카 강요 이 또 직권남용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문제가 있다면 이 KT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 안종범을 공소 제기하면서 거기에 이 KT하고 현대차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고를 주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KT의 이동수라는 사람을 입사시키고 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첼시 소유의 회사에다가 광고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이 부분은 아마 첼시하고 안종범, 첼시 그리고 차은택 씨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대통령도 이 KT 부분은 KT의 그 회사의 어떤 그 압력을 차은택 씨를 안종범 씨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공범이 된다면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하면서 대통령을 공소장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순실 씨의 언니죠. 최순득 네. 씨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마는 주사제 대리 처방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움병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이 차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리 처방을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안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같이 이제 공모를 같이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월호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득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월호 7시간의 어떤 그 공백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사제 처방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최순득 씨가 알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캐보기 위해서 최순득 씨를 특히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외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보다는 최순득 씨가 더 핵심 인물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함께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좀 드러났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먼저 최순득 씨는 주사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심부름, 뭐 김치를 해다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 심부름은 최순득 씨가 담당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안종범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한 것 같고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최순실 씨가 관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하고의 어떤 일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최순득 씨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순득 씨라든지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이런 것들에 모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내지는 아까 대통령의 어떤 그 주사제 처방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순득 씨가 상당히 관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검찰은 2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네. 2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기가 일단 급하고요. 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면 조사를 하려면 내가 대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가 됐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장소도 정하는 것이고 시간도 정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도 또 뭐 검찰에서 어떤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서로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 대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러면 특검에서는 어떨까요? 특검에서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특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든 특검 조사든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검찰 조사를 안 받는 대신에 특검 조사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까지도 거부한다면 그건 본인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에서 단순한 어떤 참고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리고 또 여러 지금 그 관련자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피의 사실이 상당히 드러난 이 마당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겠죠. 네. 검찰은 말씀- 지금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뇌물죄까지 저번에 세 사람을 공소 제기하면서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뇌물죄를 적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금 삼성과의 관계라든지 지금 예. 롯데 그다음에 면세점과 관련해서 또 뭐 SK라든지 이런 몇 군데의 관계가 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될 겁니다. 네. 결국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가성이 밝혀져야 되고 이런 두 가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업들이 피해자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은 뇌물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타난 것이 이제 면세점입니다. 근데 이 점은 원래는 이 면세점이 탈락을 했었다가 롯데하고 SK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 면세점의 어떤 그 대상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반년도 안 돼가지고 관세청에서 추가 면세 특허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표가 관련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재단의 출연이라든지 추가로 롯데가 70억을 냈다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뇌물죄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끝까지 조사를 거부한다면 왜 검찰이 말했던 뭐 10초만 들어보면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 이렇게 뭐 그 녹취록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네. 녹취록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이제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표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검까지도 거부를 한다면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뭐 공개를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정호성과의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녹취록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찰에서 흘리는 얘기는 거기에 대통령의 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그의 결정에 따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직접 만약에 국민들이 듣는다면 정말 통탄할 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단 하나의 그 수단은 될 수 있겠죠. 예. 지난주죠 최재경 민정수석 네. 그리고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아직까지는 그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특히 김현웅 장관은 사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이 뭘까요? 사퇴를 하게 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대통령이 피의자로까지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휘하고 내지는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새로 들어온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대통령과 법무장관 입장에서 서로 이 화합이 잘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세 사람 간에 어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잘못 보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왜 삼성그룹이 그동안 나왔던 200억 원 외에 43억 원을 추가로 정유라 씨에게 지원했다 이런 검찰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원래는 204억을 냈었고요. 네. 그거 말고도 35억을 냈다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 사는 데 쓰였다는 거. 네. 그리고 16억을 이제 장시호 씨한테 주었다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거 말고 43억이 새로 불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독일 계좌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직접 43억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과연 왜 넘어갔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원래가 그 마장마술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 186억 정도의 이런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로드맵이 YTN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됐었죠.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 43억이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는 그런데 이 최순실 씨 외에는 이 정유라 요 외에는 아무도 훈련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이 승마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최순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입학 문제도 지금 파문이 계속되고 있고 본인은 지금 외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통보가 돼서 이제 뭐 신병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요. 아마 계속해서 입국을 종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유라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우리 이화여대가 지금 이제 뭐 검찰에 이제 고발까지 되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거져 나온 것이 지금 뭐 교과 우수라고 하는 것도 전혀 어떤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네. 이런 우수가 됐었고 출석도 17일밖에 안 했는데 출석 점수가 만점으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담고등학교 문제가 돼서 이화여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만 아니라 청담고도 이제 학사에 어떤 부정이 있었거든요. 정유라 씨를 소환해야 될 것이고 검찰에서 아마 소환 방법을 찾을 걸로 봅니다. 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제 또 한 번 검찰에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뭐 나왔던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걸 더 나아가서 이 정도 된다면은 아마 이제 그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것은 민정수석의 어떤 당시의 직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어떤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차은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뭐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에서도 우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석 부분을 더 강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 혹시 우수석의 어떤 개인 비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도 이제 들여다보겠죠. 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김정 전 차관하고 차은택 씨도 김기춘 전 실장하고의 관계를 인정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본인은 뭐 최순실 씨도 잘 몰랐다, 뭐 모든 걸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춘 왕 비서실장이죠. 네. 이분에 네.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는 뭐 김종도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소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차은택도 또 송성각하고 연결된 것이 뭐 김기춘을 통해서 예. 송성각 씨를 김기춘한테 소개해줬다라고 차은택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차은택이 송성각을 김기춘한테 연결해줬다는 얘기는 인사권의 농단 여기에 관여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차은택에 의해서 지금 송성각뿐만 아니라 김상률이라든지 김종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사권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뭐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지금 비례대표 새누리당 여기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최순실이. 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단순하게 안종범이라든지 최순실 선에서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도가 돼야만 이런 사람들을 꽂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사농단이라든지 국정농단의 배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소환 조사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